자, 이 당뇨병 합병증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은 지난주에서 오늘도 역시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충주 캠퍼스의 교수로 계시는 최수봉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네. 지난주에 이어서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뇨병은 수많은 합병증을 유발해서 정말 네. 무서운 병이죠. 자, 그 당뇨병이 합병증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우리 최 박사님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합병증이 오는 이유는요, 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혈당치가 200mg% 이상 계속 유지될 적에 합병증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환자를 계속 보고 있는 임상 의사로서 관찰해 볼 적에 우리나라의 그 당뇨병 환자들이 합병증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첫째, 당뇨병을 방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당뇨병 환자가 처음 시작했을 적에 혈당이 비정상이 되는 것이죠. 이 비정상이 된 당뇨병 상태가 초기 때는 아직 합병증 전에는 일상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높게 유지한 것을 계속됨으로써 계속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합병증이 오고 합병증이 온 다음부터 병원에 와서 우리의 그 의사의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혈당을 높게 유지해서 결국에 가서는 합병증이 오는 경우가 많고 네.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기존 치료법이 이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환자들이 이제 저한테도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던 환자들이 오는데 그 환자들의 혈당치를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200 이상으로 계속 그것도 한 2년 몇 년이고 계속 유지시키고 있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그 환자한테 제가 다시 물어봐도 그 환자 경우에는 상당히 기존 치료법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치료법에 문제점이 있죠. 그러면 기존 치료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첫째 식이요법을 줄 수 있죠. 이 전 시간에도 그 젊으신 분이 식이요법에 대해서 좀 물어봤었고 거기서는 충분한 대답을 충분히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식이요법의 그 문제점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잠깐 이 당뇨병 상태 이 차트를 좀 보게 하죠. 당뇨병에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당뇨병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것이 소화돼서 피 속으로 포장으로 들어오게 되고 포장 들어온 것이 동화작용, 즉 인슐린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힘과 살로 바뀌는 이 정과정이 제대로 해야만이 음식이 제대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식이요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음식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그럼 음식에 관계된 얘기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힘과 살, 하루에 필요한 그 에너지 양 혹은 또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그 에너지 양을 하루 동안에 필요한 양을 음식으로 섭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 알맞게 섭취하자는 것이 식이요법의 원칙이죠. 그렇다면은 2,500칼로리 먹는다, 1,800칼로리 먹는다 해서 우리 음식을 알맞게 먹어도 결국은 인슐린이 부족하면은 결국 우리 몸에서 힘과 살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말하자면 아무리 식이요법한다 할지라도 문제되는 인슐린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식이요법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음식을 적게 먹는 경향이 되게 돼요. 우리 식이요법이라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하면은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필요한 양만큼 먹으라는 것이 되는데 그만큼 먹었을 적에 충분한 인슐린 공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혈당이 올라간 것은 일부 또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제 치료의 목적을 고혈당을 정상화시키는 쪽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정상 혈당을 치기 위해서는 혈당치의 그 포도당의 원료인 음식을 적게 먹는 경우, 즉 식이요법의 원래 목적은 열량요법으로서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알맞게 먹으라는 것이지만 소식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게 됩니다. 작게 먹게 되면은 결국은 몸무게도 줄고 힘도 빠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경구형 혈당 강화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운이나 다이아베티스 같은 것들을 먹는 약은 상당히 편리하기도 하고 간편합니다. 환자한테도. 그러나 이 약의 그 작용 기전을 보더라도 차트에 보는 것 같이 이 췌장을 경구형 혈당 강화제의
작용 기전은 췌장을 자극시켜서 인슐린을 좀 더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형 당뇨병, 한국의 당뇨병은 서구의 당뇨병과 달라서 비만형 당뇨병이 상당히 적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비비만형 혹은 또 마른형의 당뇨병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결국 무엇이냐 하면은 인슐린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런 경우에 저혈당 강화제, 경부의 혈당 강화제를 써서 췌장을 자극한다 할지라도 인슐린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이죠.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다운힐 다이면스를 먹더라도 초기의 경우는 들을지라도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혈당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200 이하 떨어지지 않고 200 이상 올라가는 걸 많이 보이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 방법에 한계가 있죠. 세 번째로는 인슐린, 장시간형 지속性인슐린 주입법을 줄 수 있습니다. MPH와 같은 장시간 주입 인슐린 주면은, 그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인슐린이 공급돼야 되는 것은 음식과 관계있어 음식이 많이 들어올 적에, 즉 말하면 식사 시간대 동화장애도 많이 일어나서 인슐린이 많이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차트에 보는 것 같이 장시간형 인슐린이라는 그 작용 기전은 하루에 한 번 받는다는 것에 비해서 하루에 한 번 맞기 때문에 편하긴 합니다만은, 인슐린 공급 방법으로서는 24시간 동안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커브를 그리게 됩니다. 아침 7시에 인슐린 줬으면은 다음날 아침 7시까지 24시간 인슐린 양은 됩니다만은, 인슐린 공급의 패턴이 우리가 정상 췌장이 일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혈당 조절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존 치료법의 한계로서는 운동요법을 들 수 있습니다. 운동요법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 운동요법은 본질적으로 보조요법에 속합니다. 즉 말하자면은 본래 이러한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슐린 부족에 대한 동화장애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더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운동요법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운동에 모든 걸 의존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슐린 현재의 당뇨병 치료에 문제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치료한다고 생각을 해도, 또 열심히 치료한다 할지라도 합병증 올 만큼의 혈당 조절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당뇨병 치료가 참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합병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합병증의 종류요? 네. 합병증의 종류는 차트를 한번 보시죠. 합병증의 종류는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요, 당뇨병 합병증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당뇨병의 합병증의 종류를 얘기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당뇨병 합병증이 왜 오느냐, 그것을 그 이유를 좀, 어떤 기전을 좀 아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뇨병 합병증이 오는 이유는 첫째, 아무리 봐도 영양실조 때문에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동화작용이 잘 일어나서 몸무게 빠지기 때문에 우리 몸의 구조물이 없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망가지고요, 영양실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혈당이 높으면은 우리 몸에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 비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그걸 당화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포도당화된 단백질. 그 당화 단백질은 우리 몸에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대사 이상의 장애 등등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원인에 의해서 당뇨병 합병증이 오게 되고, 결국은 당뇨병 합병증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혈관 합병증입니다. 혈관이 파괴되는 병이, 바로 당뇨병이 치료 못하면 혈관이 파괴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관은 우리 온몸에 있기 때문에 온몸에 합병증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당뇨병 합병증의 종류를 봅시다. 첫째, 위에서부터 보면은 이 기립성 저혈압, 이 누웠다가 일어날 적에 혈압이 뚝 떨어져서 어찌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신경의 기능장애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워서 이럴 적에는 혈액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썼는데,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 오고, 또 백내장과 망막증, 눈에는요, 눈에 있는 렌즈, 수정체에 혼탁이 오는 백내장, 또 망막증, 눈 뒤에 있는 그 망막에
오게 하는 망막의 그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이 파괴된 망막증. 또 이 뇌혈관 장애가 많이 와서 중풍이 많이 오죠.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감염. 이 병과 싸워서 이기는 힘이 약해져 있습니다. 감염 잘근육 때문에 폐결핵 등이 한 3배 정도 많고 다른 데 상처 나는 것도 잘 안 낫게 되죠. 그다음에 위운동의 장애, 이 자율신경의 장애의 일종으로 위운동이 잘 안 돼서 소화불량이라든가 거북하게 되고, 그다음에 장운동의 장애, 설사, 변비 등이 오게 되고요. 성기능의 장애도 옵니다. 그다음에 발한 이상, 그 땀이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나는 사람도 있고요.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신장장애, 이 전번에 누가 물어봤습니다만은 신장 기능이 거의 없어지는 신부정 등이 오고, 말초신경이 파괴되는 말초신경장애, 또 말초혈관이 파괴되는 말초혈관장애, 그럼으로써 다리와 기저가 잘 썩고 나중에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여러 가지 많은 합병증이 오게 되는 것이 바로 당뇨병의 합병증입니다. 네. 네, 아유, 최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시킨다 하네요. 그 인체 구석구석 어느 한 군데 그냥 안 되는 네. 것 같아요. 아, 정말 무서운 그렇죠. 방청석에 계신 분한테 한번 네.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네,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죠? 네. 살거든요. 네. 남동 사는데 주인이 당뇨를 오래 앓았어요. 네. 오래 앓았는데 지금 합병증이 아마 왔는가 봐요. 다리를 저려가지고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뭐 밤에 자다가도 몇 번씩 일어나가지고서로 다리를 주물러야 하고 찬물에 갖다 담다가서 와서 주무시기도 하고 가거든요. 근데 이 몸에도 이렇게 뭐가 상처가 조금 저기 하면 긁으면 그냥 막 일어나고 그냥 가려워서 긁으면은 그냥 네. 이렇게 약을 발라서 이제 꼬뭇꼬뭇하게 이런 데가 앉기는 않았어도 아주 그냥 몸이 아파가지고서는 못 견디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게요. 예. 전형적인 당뇨병의 신경합병증입니다. 말초신경합병증. 즉, 우리 말초신경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파괴될 적에 많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밤에 잠자지도 못하고, 막 주무러야 되고, 막 어떤 예, 사람은 다리가 저려. 찬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예. 그렇게 되는 발바닥을 예, 뭐 예. 칼로 돌리는 것만 찌르는 거죠. 것 같은데. 그러면요, 혈당치가 얼마 보통? 혈당이요? 혈당은 날마다 재던 안 하거든요. 네, 날마다 재던 안 하고 오늘 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저 충대병원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피검사하고 네. 오거든요. 그 작년에 임파선인가 그게 이렇게 일어나가지고서 거기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네. 수술을 했는데 그걸 약을 참 한 달에 한 번씩 꼭 타러 가고 이 저기 피검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하고 왔는데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환자분들 얘기해 싶은 게 뭐냐면 혈당치는 꼭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치입니다. 당뇨 환자로서. 아, 그것이 근데 높으면은 합병증 오기 때문에 결과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합병증은 온 것 같은데 저기 이 피가 200이 넘거든요. 네, 그러면 합병증 오는 거죠. 예, 200이 넘고 알겠습니다. 한 번은 예. 병원에 가서로 두 번을 입원을 했었어요. 입원을 했었는데 피가 350, 400까지 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좀 피 좀 저기 하게 내려앉고 네, 네. 그러면 집에 가서는 뭐 어떻게 하냐면 식욕보기로 이거 먹는 걸로 네, 먹는 그러니까 걸로 이 환자분들이요, 이 당뇨병에서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 지식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가 잘 알아야 됩니다.